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제 강의를 듣고 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응급상황 대처. 응급처치는 임시처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땜빵처치죠. 진짜 처치는 병원에 가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응급처치는 기도의 확보. 기도의 확보라는 것은 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유지, 기도 확보, 숨길 확보, 숨길 유지 이렇게 부릅니다. 심장박동의 회복, 심장박동이 다시 회복하도록 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확보하고 심장박동이 다시 회복하도록 해서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이 나빠져서 생명이 위험해지는 지경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히 수행하는 치료를 응급처치, 임시처치, 땜빵처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응급처치는 위급한 상황, 응급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 악화 방지를 위해 긴급히 신속히 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 그래서 응급처치의 목적은요, 인명구조, 사람 인자에 목숨 명자에 구할 구자에 도울 조자,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 돕는 행위, 고통 경감, 고통을 가볍게 덜어주는 것을 말하죠. 상처나 질병이 나빠지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119가 올 때까지 제가 곁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심리적 안정 도모. 그래서 응급처치의 목적은 인명구조, 고통 경감, 상처나 질병의 악화 방지,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해서 행해지게 됩니다. 응급처치를 할 때 응급한 환자를 발견했어요. 119 등에 신속히 신고하도록 한다. 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쓰러진 대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도록 한다. 자, 그러면 5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긴급하다는 것은 내버려 뒀을 때 당장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해요. 자, 숨을 못 쉬는 사람과 팔에서 피가 나는 사람, 숨을 못 쉬는 사람이 긴급하죠. 머리에서 피가 나는 사람과 다리에서 피가 나는 사람, 머리에서 피가 나는 사람이 응급하죠. 우리가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1순위 응급이에요.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서로 처치한다. 그러면 이미 죽어버린 사람과 죽으려고 하는 사람, 누가 더 긴급하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돌아가신 분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고 현장에서는 이미 돌아가신 분은 제껴놓고 살릴 수 있는 사람에게 의료진이 달려갑니다. 그게 바로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이죠. 자, 대상자를 가급적이면 옮기지 않는 것이 좋아요. 가급적이면 옮기지 않고 꼭 옮겨야 될 때는 옮기는 방법에 따라서 잘 옮기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우리가 응급처치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언제 멈춰도 되는가? 30대는 멈춰도 돼요. 인계시, 사망시, 회복시에는 중단해도 된다. 그래서 전문 의료인에게 인계할 때까지 응급처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계해 줬으면 중단해도 돼요. 그분이 사망했어요. 중단해도 돼요. 그분이 탈탈 털고 의식을 찾고 깨어났어요. 그러면 응급처치를 중단해도 됩니다. 자, 응급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분이 뭔가 음독을 시도했어요. 그러면 그 구토물을 가지고 함께 병원에 가도록 한다. 자, 질식이라는 것은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 죽겠다가 질식이죠. 누워서 떡 먹기 질식이에요. 누워서 떡 드시면 안 돼요. 자, 공기가 지나가는 길로는 오직 공기만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공기가 지나가는 길로 음식이나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음식이나 물은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물질이죠. 이상한 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엉뚱한 통로로. 이랬을 때 질식하는 증상이 보일 수가 있는데 이 그림 같은 증상이죠. 질식시 대상자의 주 증상, 기가 막히다, 누워서 떡 먹기 했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하고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한다.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공기의 흐름은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이럴 때 돕는 방법, 이물이 유관이라는 건 눈이에요. 기도를 받고 있는 이물질이 내 눈으로 보이면
뇌가 손을 넣어서 그걸 꺼내려고 하지 말고 큰 기침을 해서 뱉어내도록 유도한다. 이물이 기관지로 더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이물을 꺼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다. 이럴 때 대상자가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는 경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자를 세워서 대상자의 뒤에 서서 대상자의 명치 중간에 주먹을 놓고 후 상방으로 힘차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고 밀어 올린다.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임 리히법이라고 해요. 하임 리히법. 그런데 이분이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없으면 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닥에 눕히죠. 바닥에 눕히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리는 거예요. 자, 경련이란 일시적인 뇌의 졸도를 말합니다. 오랜 시간 졸도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졸도예요. 그래서 이 졸도는 1분에서 2분 사이에 멈추게 돼 있어요. 경련은 떤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앞에 뇌라는 말이 생략이 된 거예요. 이런 경련을 뇌에서 직접 온 경련이죠. 자, 그래서 뇌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경련을 하는가? 우리가 어떤 주기를 가지고 일정하게 경련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간질환자라고 하는데, 간질이라는 말을 요즘엔 잘 쓰지 않고 뇌전증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전증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 전증이라는 것은 경련이라는 뜻이에요. 떤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떨면 수전증이라 하죠. 뇌가 떨기 때문에 뇌전증이에요. 주기를 가지고 비정상적인 뇌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 비정상적인 뇌파가 나올 때 떠는 거예요. 자, 약물에 중독이 되어도 뇌가 떨 수 있어요. 저혈당 쇼크에 빠져도 뇌가 떨 수 있어요. 알코올을 금하고 있는 중에 알코올에 대한 갈망이 너무 지나치면 뇌가 떨 수가 있어요. 뇌졸중이 오기 전에 뇌경련이 올 수가 있어요. 뜨거운 열에 오랜 시간, 장시간 노출이 되면 뜨거운 열을 견디지 못해서 뇌가 떠는 뇌경련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경련 시에는 몸이 뻣뻣해지고 호흡곤란 및 의식의 변화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관략근이 이완되어 자기 통제력을 잃게 돼요. 이 경련하는 동안에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소변이 새어나올 수 있다. 자, 발작을 경련, 전증, 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련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발작이라는 말을 좀 많이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뇌전증은 뇌가 어떤 주기를 가지고 떠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간질 환자라고 하죠. 뜨거운 열 때문에 떤다. 열사병 환자, 뜨거운 열을 견디지 못해서 떱니다. 그래서 열사병은 습도가 높고 열이 40도 이상 높아지는 그런 환경에서 몸의 열이 계속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몸에 뜨거운 가마솥처럼 열을 받는 거예요. 이럴 때 뇌가 시상하부가 뜨거운 열을 내리기 위해서 최대한 기계를 작동을 하는데 전혀 열이 떨어지지 않는 환경이 계속 수시간 내지 지속이 되면 뇌가 견디지 못해서 뇌경련이 일어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돼요. 그래서 열사병, 고온다습한 곳에서 몸의 열을 발산하지 못하고 체온은 계속해서 높아지게 되면 뇌가 경련을 일으킨다. 뜨거운 열 때문에 어지러움과 피로를 느끼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다. 그래서 뜨거운 열 때문에 죽는다. 열사병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자, 대상자의 머리 아래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은 치우도록 한다. 혈액순환,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꽉 조이는 옷은 다 풀어주고 편안하게 호흡한다. 우리 7번 방의 선물 영화 보셨죠? 거기에서 그 아빠가 아기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마트에서 응급처치를 배웠죠. 응급처치를 배웠기 때문에 응급처치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어떤 아줌마가 보고 뜨악했죠. 자, 7번 방의 선물은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해준 영화예요. 편견이라는 것은 치우칠 편자에 볼 견자예요. 한쪽 면만 본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그 편견이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영화죠. 저는 그 영화를 한 7번을 보았습니다. 7번을 보았는데 7번 동안에 계속 울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7번 방의 선물에 그 아빠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호흡을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었죠.
이분에게서 나온 액체가 다시 기도로 들어가서 기도 질식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도를 옆으로 돌려줬어요. 그래서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기도 유지, 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확보했다. 기도 확보, 기도 유지, 숨길을 열어주었죠. 자, 그 다음에 혀나 입안에 상처를 내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 자, 경련은 일시적인 졸도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아요. 길어야 2분이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를 억지로 꽉 붙잡거나 하면은 안 된다. 자, 이렇게 경련이 보통은 2분을 넘지 않지만 지나치게 오래간 경련 발작은 보고하도록 한다. 자, 화상은 불화자의 상처예요. 뜨거운 불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어요. 그랬을 때 뜨거운 연기로 기도에 화상을 입죠. 그러면 기도가 띵띵 붓게 돼서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막히게 돼요.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불에 타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불에 타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뜨거운 화기 때문에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가 부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이 입과 코를 향해 들어가지 않도록 입과 코를 막으시고 바닥을 기으면서 나오셔야 돼요. 자, 아까 일시적인 졸도를 말했는데 5분 이상 가는 거는 당연히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일시적인 졸도 1, 2분에 대한 졸도를 했더라도 당연히 보고를 하셔야겠죠. 자, 화상, 뜨거운 연기로 인해 기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자, 그러면 화상 시 1차적인 관찰 내용, 기도 확보, 숨기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뜨거운 열을 흡입하지 않도록 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기도가 띵띵 부어서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에는 119를 통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자, 그러면 화상은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이 있어요. 1도 화상, 껍데기 층에만 화상이 있는 거죠. 표피에만 국한된 가장 가벼운 화상이고 흉터가 없이 바로 회복되죠. 2도 화상부터가 문제예요. 2도 화상은 몹시 아프고 물집이 생겨요. 자, 그런데 물집, 대상포진 물집, 욕창의 물집, 수도 환자의 물집, 화상 환자의 물집은 터뜨리거나 뜯어내지 않도록 한다. 그 물집을 터뜨릴지 뜯어낼지는 누가 결정하냐? 닥터가 결정합니다. 자, 3도 화상의 포인트는 3도 화상은 아프다는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우리가 화상 환자가 여러 명이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그러면 우리 의료진들은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는 위급한 3도 화상 환자에게 먼저 달려갑니다. 이분이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는 이유는 아프다는 감각을 느끼는 신경세포까지 손상을 입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샤브샤브가 된 거예요.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손상된 지피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손상된 부위의 가장자리에서만 새살이 돋고 이분들은 심각한 화상이기 때문에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3도 화상이에요. 2도 화상의 포인트는 물집이 생긴다. 3도 화상은 엄청 깊다. 1도 화상은 흉터 없이 회복한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상 환자를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 화기를 최대한 빨리 빼야겠죠. 그래서 화상을 입은 즉시 화상 부위의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 화기를 빼도록 한다. 자, 찬물에 담그거나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의 감염을 예방하도록 한다. 2번, 만약에 몸에 옷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옷 위로 찬물을 부어서 화기를 빼고요. 벗기기 힘든 의복은 억지로 벗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화기가 충분히 빠지지 않았을 때 피부 표면에 껍질이 그 의복에 묻어서 벗겨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화상 환자는 삶은 달걀을 기억하세요. 삶은 달걀, 처음에 뜨거운 채에 껍질을 벗기려고 하면 껍질이 벗겨지지 않고 설령 벗겨진다 하더라도 달걀 살이 뜯겨져 나가죠. 우리 화상도 마찬가지예요. 삶은 달걀을 찬물에 담궈서 화기를 빼면 잘 벗겨지죠. 이것처럼 화기를 충분히 빼야 된다. 그래서 벗겨지지 않는 부위를 가위로 오려내셔야 돼요. 오려내고 기다리면 화기가 빠지면 껍질과 의복이 분리가 돼요. 자, 그래서 벗기기 힘든 의복은 억지로 벗기지 말고 가위로 잘라내고 반지, 팔찌, 귀고리와 같은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빼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따가 물집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따가 물집이 생겼을 때 빼면은 껍질이 벗겨지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그 화상된 부위에 소주, 간장, 된장, 기름, 올리브 기름,
치약 이런 거를 바르고 오시면 안 돼요. 상처를 최대한 깨끗이 해서 모시고 오시도록 한다. 상처를 악화시킴으로 이상한 것을 바르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내가 닥터도 아닌데 물집을 뜯어내거나 터뜨리거나 하지 않도록 한다. 우리 피부의 껍질은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이에요. 그래서 1차 방어선인 이 피부 표면이 벗겨지면 세균의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야, 여기 문 열렸다. 빨리 들어가자. 그래서 염증이 더 심각해지고 흉터가 깊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물집을 터뜨리지 않도록 한다. 오직 물집을 터뜨릴지 뜯어낼지 대부리망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은 오직 닥터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 수두, 대상포진, 욕창의 물집은 함부로 뜯어내거나 터뜨리지 않도록 한다. 자, 그래서 가스를 마신 경우에도 병원 치료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골절을 보겠습니다. 골절이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것을 말해요. 뼈 골자의 끈을 절이죠. 자,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를 단순 골절이라고 해요. 문제가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 골절인데, 이 단순 골절 때 제대로 된 처치를 하지 않으면 골절이 된 것을 부목으로 고정하고 지지하지 않고 그냥 옮기게 되면 부러진 뼈 끝이 움직이면서 그 근처에 있는 혈관, 신경, 인대, 근육을 찢어서 문제가 복잡하게 돼요. 이렇게 문제가 복잡하게 된 것을 복합 골절이 되었다라고 해요. 우리가 교통사고 그 자체는 무섭지 않아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뼈가 부러진 것은 무섭지 않은데, 뼈가 부러진 그 뼈에 의해서 근처의 신경이나 혈관이나 인대나 근육이 손상이 되는 2차적 손상이 더 위험한 거죠. 뭐니 해도 가장 위험한 것은 큰 동맥이나 이런 혈관이 손상이 돼서 과다 출혈이 생기는 것이 가장 위험하죠. 자, 그래서 골절 환자는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뼈 조각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뼈의 조각인 골편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러진 환자, 내가 겉에서 봤을 때 부러진 것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부러진 폐쇄성 골절이 있어요. 누가 봐도 부러진 것을 볼 수 있는 개방성 골절이 있고,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폐쇄성 골절이 있는데, 그 부위가 띵띵 부었어요. 대상자가 움직일 때 너무 아프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은 폐쇄성 골절을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부위에 냉찜질을 해서 부풀어 오르거나 염증을 생기는 것을 줄이도록 한다. 춥다고 하면 담요를 덮어주도록 한다. 자, 골절을 의심할 수 있는 사인은 신체의 양쪽이 다르거나 움직이지 못하거나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을 때 골절을 의심할 수 있죠. 자, 벌어진 골절, 개방된 상처, 개방은 열린 상처예요. 자, 그래서 개방된 상처가 있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 깨끗한 멸균 꺼지를 이용하여 상처를 덮어준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 멸균 꺼지가 없어요. 정확한 멸균 꺼지는 병원에 있습니다. 멸균기를 들어갔다 나온 꺼지가 멸균 꺼지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나마 가장 깨끗한 걸로 압박을 해서 압박을 한다. 가장 깨끗한 꺼지로 덮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부위를 덮고 지혈하도록 한다. 이 튀어나온 뼈를 내가 의사도 아닌데 밀어넣거나 하면은 안 된다.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자,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데, 손상된 부위에 부목을 대고 부목, 고정, 지지, 이송. 부목으로 고정해서 지지해서 이송, 옮기도록 한다. 이것이 공식이죠. 부목, 고정, 지지, 이송. 이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